자, 그럼 이제 지수를 정수로 확장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나가는데, 자, 이 지수 자리에 이 정수가 위치한 상황 보게 될 거고, 정수라 그러면 굳이 계열을 나눠보자면, 자, 자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리고 자연수에 마이너스 보호 붙인 음의 정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올 때는 계속 봐왔으니까 익숙할 텐데, 자, 이제 지수 자리에 0이나 또 음의 정수가 올 때를 본다는 것이고, 지수가 자연수일 때와 달리 지수가 0이나 음의 정수일 때는 밑이 0이면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와 이때, 자, 밑이 실수는 실수인데 그 값이 0이 아니다. 자, 밑자리에 0 아닌 실수가 위치했다. 그 상태에서 0 아닌 실수의 0제곱, 또 0 아닌 실수의 음의 정수 제곱은 자,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 수예요. 그러면서 그 값을 어찌 결정해주면 될지, 자, 우리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갈 텐데, 0 아닌 실수의 0제곱은 그 값을 1이라 생각해주면 되고요. 0 아닌 실수의 음의 정수 제곱은 역수 형태로 그 값을 결정해주면 됩니다. 요 두 가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약속은, 자, 이 두 가지 정의는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던 지수 법칙이, 자, 지수가 정수일 때도 그대로 성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는 곧이어 배경 설명이 자, 차근차근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밑이 0이어서 안 되는 이유, 밑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한 조건이 따라붙는 이유도 자, 곧이어 자세히 또 함께 설명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의를 일단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준 채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예시를 좀 볼게요. 지금 밑이 0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지수 자리에 0 올라와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은 그 값이 1이다라 생각해주면 돼요. 밑이 지금 0 아닌 실수고, 자, 0제곱 돼 있으면 얘네들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 수고, 자, 1과 같은 수예요, 전부. 그리고 밑이 지금 0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 올라와 있죠. 자, 그때는 값을 역수 형태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얘는 자, 어떤 수인지 생각을 해주자면 2의 세제곱 분의 1과 같이 자, 그 값을 생각해주면 돼요. 2의 세제곱 8이니까 얘는 8분의 1과 같은 수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때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1과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자, 얘는 결론적으로 9분의 1과 같은 수입니다. 얘는 그냥 9분의 1이에요. 얘는 8분의 1이고, 이렇게 0 아닌 실수의 음의 정수 제곱, 또 0 아닌 실수의 0제곱은 자,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 수고,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밑이 0일 때 차이점이 좀 있어요. 밑이 0일 때 지수가 자연수면 그 값이 정의가 됩니다. 실수로서. 예를 들어 0의 세제곱은 0 3번 곱한 거니까 0이에요. 자, 0의 5제곱도 0이에요. 0 5번 곱하면 0이니까. 그렇게 0의 자연수 제곱은 실수로서 정의가 되죠. 근데 자, 0의 0제곱, 0의 음의 정수 제곱, 이런 수는 정의가 되지 않고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던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 그러니까 0이나 자, 음의 정수이더라도 여전히 성립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약속을 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자,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n이 양의 정수라고 좀 생각을 해줄게요. 자, n이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n은 음의 정수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 0이나 음의 정수가 위치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할 거고, 그때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자, 깔고 좀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식들 보면 밑이 다 A죠, 지금. 그 밑 A가 자, 0이 아니라는 전제를 좀 깔고 갈 겁니다. 밑 A가 0이 아니라는 자, 전제를 깔고 갈 거고, 요렇게 가정을 깔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곧 설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하튼 밑이 0이 아니란 가정하에 자, 이제 m이 0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지수 자리에 0이 위치하더라도 자, 이 지수 법칙은 계속해서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밑이 같은 상황에서 자,
지수끼리 더해서 지금 둘의 곱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0 플러스 n제곱은 정리하면 a의 n제곱이고, 처음과 끝을 봐주세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다 보니, 자, a의 n제곱은 지금 0이 아니거든요. 얘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고, 그 0이 아닌 수를 자연수 제곱하게 되면은 얘는 0이 아닙니다. 자, a의 n제곱 0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a의 n제곱에다가 a의 0제곱을 곱하면 a의 n제곱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등식 성립하자면 a의 0제곱은 1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지수 법칙이 지수 자리에 0이 위치할 때도 여전히 성립할 수 있도록, 이 계산 룰이 그대로 성립할 수 있도록 우린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밑이 0이 아니란 가정하에 0 아닌 실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가는 바고,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n이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n은 음의 정수예요.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가 위치할 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m이 마이너스 n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좀 하고 봐줍시다. 미치 같은 상황에서 곱을 처리할 때 지수끼리 더해 처리할 수 있죠. 자, 근데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0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미치 0이 아닌 상태에서 0제곱은 1이다라고 우리 그 결과를 약속하고 왔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1이다라 할 수 있겠죠. 이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자니까 식을 볼게요.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결과가 1이 나온다는 건요. 자,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둘이 곱해서 1이 나오려면. 자,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얘와 얘가 역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 등식 성립하자면 a의 n제곱과 역수 관계여야 되네. 자,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우리 또 약속할 수 있겠구나라면서 이렇게 약속을 깔고 갑니다.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가 위치할 때도 자, 이 계산 룰이 그대로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제곱분의 1과 같으면은 자, 자연스럽게 이 계산이 그대로 성립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에 대해 배경을 얘기해 봤는데,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밑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가자, 전제를 깔고 가자라면서 못을 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정의를 함에 있어서 밑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0이 아닌 실수에 대해 0제곱하면 1이고 또 0이 아닌 실수에 대해 음의 정수 제곱하면 그 값을 역수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정의를 두 가지 하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밑이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밑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이 정의에 왜 따라붙는 건지 거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밑이 0인 경우 0의 0제곱은 결국 정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0의 음의 정수 제곱은 또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요 약속을 하게 되는 배경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자, 지수 법칙이 지수 자리에 0이 위치하더라도 여전히 성립할 수 있도록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얘랑 같다라는 이 식을 여기로 끌고 와서 이 식에 대해 a가 0인 경우를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a가 0이라 그러면요, 이 식은 어떻게 또 적을 수 있냐? a가 0이라 가정하면 a 자리에 0, 0 적으면서 얘는 0의 0제곱이고요. 곱하기 얘는 0의 자연수 제곱은 그냥 0이죠. 자, 0의 세제곱은 0이고 0의 4제곱은 0이고 0의 자연수 제곱은 0이란 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0의 자연수 제곱 0이다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a가 0인 상황 생각해 주자면 이런 식이 펼쳐지는데, 지금 0의 0제곱 부분을 네모라고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네모의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수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네모의 값,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네모의 값으로 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얘는 지금 네모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이 방정식의 무수히 많은 경우를 우리는 부정이라 그럽니다. 공부하다 보면 부정이란 용어 은근히 들을 일이 좀 있거든요. 부정 또는 부정형이란 용어가 종종 들려오는 용어일 텐데, 이 부분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네모 자리에 2를 위치시켜도 이 식 성립하게 되고, 네모 자리에 3을 위치시켜도 이 식 성립하게 되고, 네모의 값으로 적절한 값 생각해 보다 보면
너무 많은 숫자들이 이 자리에 위치해도 되는 상황이고, 이 네모의 값이, 그러니까 0의 0제곱의 값이 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0의 0제곱은 그 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이 0의 0제곱이라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 그러면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위해 a의 0제곱은 1이어야 된다. 이 논리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여기도 보면 결국에는 이 지수 법칙이 계속해서 성립할 수 있도록, 지수 자리 음의 정수 위치하더라도,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약속을 하는 와중에, 자, 등식에서 보면 a의 0제곱이란 표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의 0제곱이란 표현을 이렇게 식에서 적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표현은, 자, 일단 값이 1인,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는 이미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이 깔려야 되고, 자, 그 가정하에 얘가 1이랑 같으려면, 자, 얘랑 역수관계여야 된다는 약속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a가 0이 아닌, 자, 그 상황에서 이 약속은 유효하다 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 다르게 생각하자면, 자, 이 약속을 그대로 끌고 올게요. 만약에 a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다짜고짜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0의 음의 정수 제곱, 자, 마이너스 n은 지금 음의 정수입니다. n이 자연수고, 0의 음의 정수 제곱은, 자, 값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자리에 뭐 자연수를 예를 들어 아무거나 좀 위치시켜 볼게요. 자, a가 0일 때도 이 약속이, 자, 그대로 유지가 된다 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모순이 벌어집니다. 얘는 값이 0분의 1과 같다는 건데, 0의 자연수 제곱은 0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값이 0분의 1과 같다는 건데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벌어지기에 a가 0일 때는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자, 이 약속도 유효하다는 거 들어봐 두고, 0의 음의 정수 제곱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0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수는, 자,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없는 수예요. 그 다음에 0의 마이너스 3제곱 같은 거, 자, 이런 거 없는 수예요. 0의 0제곱도 마찬가지고, 요 사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두 가지 정의에 대해 우리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넘어왔는데, 밑이 0이 아니란 가정하에, 자, 0 아닌 실수의 0제곱은 그 값이 1이라는 거, 또 0 아닌 실수의 음의 정수 제곱은 그 값을 역수 형태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까지 자세히 정리를 하고 왔죠. 요 두 가지 약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는데, 자, 지수의 범위를 정수로 확장하더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자, 그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는 걸 우리 수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바탕으로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하니까 그걸 우리가 계산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산에 이 지수 법칙을 적용해 줄 수 있어야겠는데,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쭉 살펴보면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과 기본적인 틀 자체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자, 내용도 거의 그대로라 보면 되고, 미치 같은 상황에서 두 수를 곱해보라 하면 지수끼리 더해가지고 결과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고, 자, 미치 같은 상황에서 두 수에 대해서 나눗셈 생각하라 하면 지수끼리 뺄셈 해갖고 결과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해서 결과를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곱해놓은 상황에서 이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등식의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면서도 결과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자, 상황에 따라서는 우변과 같은 상황에서 좌변 쪽으로 넘어오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보인다. 자, 그럼 지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이 지수로 묶어가지고, 자, 밑끼리 곱해 이렇게 결과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다 계산을 적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과 살짝 다른 항목이 있어요. 그건 2번 항목이에요. 자, 2번 항목 빼고 나머지 항목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과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내용이 겹칩니다. 근데 이번 항목은 어떤 게 다르냐?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요, 미치 같은 상황에서 나눗셈 처리할 때, 자,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결과를 생각했어요. 앞에 지수하고 뒤에 지수 대소관계 살펴봐가지고, 앞에 지수가 뒤에 지수보다 더 크면, 그냥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 뺀 채로, 자, 이렇게 결과를 봐주면 된다 그랬었고, 앞뒤로 지수가 똑같으면은, 자, 그냥 결과를 1이라 생각해주면 됐었고, 그 다음에 뒤에 지수 더 크면요, 자, 그땐 뒤에서 앞으로 지수끼리 뺄셈을 해가지고, 자, 3의 제곱을 분모 쪽에 깔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역수 형태로, 자, 식을 적어가지고 결과를 봐줬었죠. 이거는 뭐, 그렇게 그 결과를 봐주는 게 당연한 게, 3을 4번 곱한 거를 3을 2번 곱한 거로 나눈다 칩시다. 그러면, 분자에서 3 곱하기 3, 분모에서 3 곱하기 3이 약분되면서, 자, 결과가 3의 제곱 되는 게 당연해요. 3 4번 곱할 걸, 그중 2번 지워내니까, 4 빼기 2라고 지수 자리에 적고 계산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앞뒤로 지수가 같으면요, 자, 3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3은 그냥 분자 분모 같으니까 결과가 1 나올 수밖에 없죠. 다 약분되고 나서. 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자, 앞에 지수와 뒤에 지수 비교했을 때 뒤에 지수 더 큰 때는, 자, 일단 3 2번 곱한 거가 분자 분모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들을 약분했을 때 분모 쪽에 남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역수 형태로 우리가 값을 계산해주는 게 사실상 당연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지수 법칙을 적용했었는데,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는, 자, 이와 같이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 약속을 바탕으로, 자, 나눗셈에 대해서 이 상황을 가리지 않고, 케이스를 분류하지 않고, 자, 그냥 미치 같은 상황이네, 그리고 두 수에 대해 나눗셈 생각하네, 그럼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 빼는 식으로 결과를 생각해야지 라고, 자, 계산 방식을 통일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때는 그냥 계산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미치 같은 상황에서 나눗셈 생각할 때 앞에 지수가 더 크다 뒤에 지수보다, 그때 하던 대로 생각하면 돼요.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 하는 식으로. 근데 자, 이제 앞뒤로 지수가 같다 이럴 때는요, 자, 그때도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앞에 지수가 2고 뒤에 지수 2니까, 자, 서로 빼가지고, 그럼 2 빼기 2는 0이죠. 자, 3의 0제곱. 근데 이와 같은 형태의 수를 우리 값이 1이라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1이라고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고, 자, 상황 가리지 않고 우리는 이와 같이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지수 더 크네? 자, 그때 뭐 복잡한 생각할 게 없습니다. 또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미치 3인 상황에서, 자, 나눗셈 안에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 하는 식으로 생각해야지. 자, 라고 봐서 지수 자리에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수가 올라오잖아요. 계산했을 때. 자, 근데 음의 정수가 지수 자리에 위치해도 우리 그 미치 0 아닌 실수일 때 이런 수를, 값을 어찌 생각할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산 마무리 짓자면, 자, 위에서와 똑같이 계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지수가 자연수일 때와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비교하자면 나눗셈에 대한 항목이 확실히 간결해진 느낌 있죠? 자, 거기까지 일단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내용 정리하면서 이 약속들을 바탕으로 지수 법칙 여전히 성립하기에, 자, 결국에는 이 내용을 계산에 적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시가 아래쪽에 띄워져 있는데요. 이 실제 수를 다루면서 계산에 적응해 나가는 거는, 계산에 익숙해져 나가는 거는 뭐 이 눈으로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실제 뭐 문제를 푼다거나 연습을 좀 하는 시간 따로 가져야 될 것 같고, 우선은 개념적으로는 지수의 범위가 정수로 확장됨에 따라 해봐야 될 얘기,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